율희, 최민환 두 부부의 사태가 최악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기 때문에 부부라고 할 수도 없겠죠. 이런 단독기사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율희, 양육권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한다. 최민환, 결국 경찰 수사까지 악재가 아주 겹치다 못해 첩첩산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민환 씨가 들렸다고 하는 업소 내부의 CCTV 영상,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 이홍기 씨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첫 공연 이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11월 1일 날 FT 아일랜드의 첫 공연을 앞두고서 최민환 씨가 긴급하게 빠졌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 내일 봅시다 라는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최민환 씨가 결혼 생활 도중 업소에 출입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당시 이혼 얘기가 나오며 아이들까지 데려가려 했지만 최민환이 위자료 5천만 원에 양육비 200만 원만 준다고 하여 결국 양육권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대신 아이들을 노출시키지 않기로 했는데 최민환 씨가 협의를 깨고 육아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특히 마지막에 율희 씨는요, 최민환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녹취록에 최민환 씨가 새벽까지 집으로 가지 않고 아가씨 있냐, 업소 예약해달라, 호텔 예약해달라, 결국 은어라고 주장도 나온 셔츠와 컨디션 등을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어 많은 분들이 지금껏 분개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때 같은 멤버의 보컬인 이홍기 씨가 만약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냐, 지금 하는 말 책임질 수 있냐 라고 오히려 대중들에게 따져 묻다가 결국 큰 역풍을 맞게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녹취록에 나온 셔츠룸, 모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결국 이홍기 씨의 발언이 힘을 얻기 어려운 결정적인 업소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2인 체제로 최민환 씨를 뺀 채 콘서트가 진행이 됐는데 그 콘서트가 진행되고 나서 이홍기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기분이다. 자, 억까한다. 억까가 뭡니까, 여러분? 억지로 깐다. 나를 억지로 까대고 있다. 이걸 억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홍기 씨가 최근 콘서트를 하고 나서 심경 고백을 했는데 누리꾼들은 여전히 반응이 싸늘합니다. 이 이홍기 씨가 무대에서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고 당초 함께하기로 했던 최민환 씨는 결국 이번 업소 의혹 때문에 무산이 되었죠. 앵콜 무대까지 무사히 마치고서 이홍기 씨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우울했다. 세상이 나를 억지로 까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감사하다. 평생 음악하겠다. 라고 심경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최민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던 이홍기 씨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반응들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최민환 씨가 이 녹취록에서 나온 아가씨 불러달라, 호텔 예약해달라, 이거 누가 봐도 의심될 수밖에 없는 범법 행위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최민환 씨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부부끼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툭툭 터치를 한다던가 돈을 꽂는 행위, 이 돈을 지금 어디다 갖다 꽂았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업소를 많이 다니고 접대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저게 습관적으로 업소 여직원들에게 저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예전부터 업소를 많이 다녔던 어른들부터 최근 젊은이들까지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홍기 씨는 이러한 말을 했었어요. 두 사람의 사생활이었고 이렇게 돼버렸지만 잘못한 건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될지언정 너무 쉽게 다 믿지는 말자. 지켜내야지, 버텨야지. 그게 우리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돌덩이를 맞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한 팬에게는 업소가 아니면 지금 하는 말 책임질 수 있냐? 라고 얘기했다가
그 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이용기 씨도 뭐 일정 잘못이 있겠지만 결국 큰 잘못은 최민환 씨에게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죠. 자, 결국 아내였던 율희 씨는요, 빼앗겼던 양육권을 청구하고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선포를 한 상태가 됐습니다. 4일날 법조계에 따르면요, 율희 씨는 서울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라는 겁니다. 불과 작년 2023년 이혼 당시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최민환 씨가 업소를 출입하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됐고 1년간 서로 시간을 갖고 노력을 했으나 최민환 씨가 먼저 이혼을 언급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됐다고 합니다. 이 업소 사건을 알기 전 시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특정 부위를 쥐어뜯고 이렇게 터치를 하는, 참 이게 제가 참 말을 담기가 참 지저분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두 사람끼리 있을 때도 기분 나쁠 수 있는 행동인데 시부모님 앞에서, 유리 씨의 부모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업소를 다녔는데 그 와중에 자녀들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있다. 알다시피 유리 씨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제시했던 돈이 5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집을 구하든 이혼할 때 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에 양육비 2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더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내 가족이 월세를 구할 수 있지만 이건 살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못했던 유리 씨는요, 결국 뒤늦게라도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나마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양육권 당시에는 왜 챙겨오지 못했을까요?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날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하여 빠르게 결혼했고 출산했고 이혼을 겪었다. 이혼 이기를 못 느꼈으나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 혼자만의 지옥이었다.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건 최민환 씨가 업소를 출입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양육권에 대해서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안 보고 안 키우고 싶겠냐. 아이들의 경제적 여건을 지켜주고 싶어 양육권을 포기했다.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여건이 더 나은 건 아빠 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나오기 전까지 울면서 아이들 사진을 다 찍었고 그때까지 나는 아이들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잘한 선택인가 고민까지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뒤늦게 이것을 가져오겠다. 소장 접수를 한 거예요. 사실 비정한 엄마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유리 씨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육권도 포기했죠. 갑자기 이혼을 했죠. 거기에 FT 아일랜드의 멤버였던 최민환 씨의 팬덤도 거대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분들이 최민환 씨의 편을 들며 유리 씨를 굉장히 지탄했단 말입니다. 근데 뒤늦게 알고 보니 최민환 씨가 업소를 출입한 것뿐만이 아니라 양육권 역시 5천만 원밖에 못 준다라고 하니 이거 뭐 유리 씨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아빠 쪽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육권, 재산 분할권 뭐 많게는 절반 가까이, 적게는 10%, 20% 사람마다 판이하게 다릅니다만 최소 5천만 원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아올 확률이 큽니다. 이 FT 아일랜드가 여전히 지금 이용기 씨가 이렇게 콘서트를 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이돌로서 돈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율희 씨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데뷔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라붐이라는 걸그룹이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활동 기간이 짧았던 만큼 아빠 쪽이었던 FT 아일랜드의 최민환 씨보다 경제적 여건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만약에 귀책 사유가 최민환 씨의 업소 출입,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리 씨에 대한 와이프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속적인 터치와 그런
모욕적인 행동들, 이 모든 것이 만약 귀책 사유로 잡히게 된다면 재산 분할권에서 굉장히 최민환 씨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최민환 씨가 길바닥에 내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씀도 하지만 그건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찌됐건 5천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유리 씨에게 줘야 한다. 몇 배가 아니라 뭐 10배 넘게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애당초 양육권을 최민환 씨가 갖기로 했지만 1년 만에 유리 씨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절차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녹취록 자체가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최민환 씨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즉시 하차를 했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민환 씨 FT 아일랜드 콘서트 공연도 못하죠. 가수가 공연을 해야 티켓팅에 따른 수익을 분배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산 분할까지 지금 시점에서 진행이 된다면 이 최민환 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방송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유리 씨는요, 아침형 인간보다는 저녁형 인간에 가까웠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새 아이를 커버하는 게 무척이나 버거웠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치원의 등원과 하원 등은 아빠인 최민환 씨의 몫이었는데 최민환 씨가 스케줄을 봐보면 시댁 식구들이 이걸 했다고 해요. 유리 씨의 부모님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활 패턴으로 인해 두 사람이 자주 다툴 수밖에 없었고 유리 씨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며 외부 활동이 자연스럽게 많아지자 결과적으로 육아와 가정이 먼저였던 아빠,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동 역시 중요했던 엄마 간의 갈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리 씨가 FT 아일랜드 콘서트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 4, 5일 동안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라는 주장을 펼쳤었는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 최민환 씨가 알고 보니 그렇게 업소를 출입했고 유리 씨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이 증거 자료로서 드러나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 앞서 말씀드렸던 얘기 때문에 유리 씨가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왜요? 와이프가 돈에 미쳐가지고 밖에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들어오니까 최민환 씨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런 이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다. 그리고 최민환 씨의 지금 업소에 있었던 이 CCTV 영상, CCTV 장면 지금 엄청나게 유튜브 상에서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검색해 봤는데 한 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녹취록이 팩트 증거이고요. 최민환 씨의 업소 CCTV 장면, 뭐 영상 이런 거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업소 측에서 이걸 뭐 제공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가짜 뉴스 때문에 팩트가 좀 빗발해질까봐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결국 유리 씨가 최민환 씨를 상대로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과 당당한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청구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나왔을 때 말들이 참 많았어요.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특히나 이 당시 때는 와이프인 유리 씨가 굉장히 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예능 방송에 두 사람이 등장했을 때 이미 두 사람 사이의 문제점은 눈에 보였습니다. 이 최민환 씨가 자신이 처음으로 율희를 데려왔을 때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했다. 자, 이 얘기를 엄마가 있는 앞에서 해야 된다? 야,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을 들었던 최민환 씨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면서 황급히 수습했지만 이미 이 얘기를 들었던 율희 씨는 여전히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최민환 씨는 이 당시 때 아빠도 그때 서운해 하셨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자 참다 못한 최민환 씨의 엄마가 오히려 너 왜 자꾸 옛날 얘기하고 그래? 라면서 며느리였던 유리 씨를 더 좀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최민환 씨가 조금 언행과 행동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좀 보이시죠? 자, 근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때 보면은 독박 육아도 유리 씨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렸는데 신기한 건 이 당시 때 어떤 말이 나왔느냐? 아니 남편이 나가서 연예인 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있는데 집에서 그거 육아 좀 한다고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버리면 남편 입장이 뭐가 되냐? 어머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정을 위해 썼던 남편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최근 드러나는 사태가 너무 심각한 거죠. 유리 씨는요, 이 최민아 씨에게 서운하다, 특별한 날이었는데 라는 이야기도 방송에서 많이 쏟아냈습니다. 오빠가 너무 몰라주는 것 같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기념일을 맞았었는데 이 당시 때도 최민아 씨는 식사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유리 씨 편을 들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돼서 두 사람이 그냥 성격 차이로 이별을 하게 됐다면 상관이 없을 건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연한 이 범법 행위를 남편인 최민환 씨가 하게 됐다라는 의혹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경찰까지 조사에 나서게 됐다라는 것이 이 사태의 심각한 요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최민환 씨의 녹취록 중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제가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민환 씨가 이 당시 때 강남에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업소 실장에게 전화해서 형 강남 미쳤어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 업소 실장이 오늘도 비 많이 온다던데 너 어떻게 나왔어? 최민환 씨가 지금은 안 와요. 지금은 또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 노는데 진짜 미안해요 라고 하자 업소 실장이 아니야 말해 라고 합니다. 이 당시 때 제가 알기로는 업소 실장이 자신의 가족들과 휴가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최민환 씨가 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 근데 여기 진짜 없다네 오늘. 그러자 업소 실장이 아가씨가 비 와서 그런가? 엄청 없대요. 딴 데도 없겠죠? 근데 그나마 강남에서 아가씨가 제일 많은 데가 거기일 텐데. 그니까 여기 없으면 딴 데도 없는 거 아니야? 거기 없으면 다른 데는 더 없거든. 근데 뭐 아예 없진 않은데 거기 있다 보면 어떻게든 아가씨를 맞춰주긴 하겠지. 그러니까 결국 여자가 나오는 술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민환 씨 계속 말을 이어가요. 여기 진짜 없대. 아예 없대? 1시간 기다리면 아가씨들 볼 수 있대. 근데 아마 오늘 비 때문에 아가씨들이 거의 안 나왔을 거야. 다른 데 가면 아예 보지도 못하고 좀 그러는 것 같던데? 셔츠 이런 데 가도 당연히 없죠? 거기는 더 없고 그나마 여기가 제일 많은 거죠. 거기가 제일 많아 아가씨는 강남에서. 아 여기 없으면 뭐 놀 데 없는 거네. 그렇지 비가 오니까. 알겠어요 놀 데가 없으면 그냥 가야 되네. 뭐 보여주긴 보여줄 거야 이따 보면. 아니 보여주긴 하겠지. 근데 나 6시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아 그래? 나 오늘 알람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뭐 술 먹다 보면 보여주긴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6시에 가야 한다라는 건 결혼 생활 중이었던 최민환 씨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때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비가 정말 많이 왔을 때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2년도에 이 강남에 폭우가 내려서 정말 홍수 사태가 났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보이십니까? 사람 허리 높이까지 물이 막 잠겼고요.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만 이 대치동이랑 또 삼성 사옥이 있는 강남역 부근에는요. 배수시설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아서 비만 내렸다 하면 몇 년째 이렇게 홍수 사태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이십니까? 강남역은요. 지붕까지 차량이 침수됐어요. 근데 이 최민환 씨가 있던 곳이 바로 이 강남입니다. 강남. 이게 엄청난 폭우 사태거든요. 2011년도 때도 이렇게 내렸고 2022년도 8월 달에도 엄청난 홍수 사태가 났습니다. 이게 당시에 언론 보도가 난리가 났고 차가 막 멈추고 근데 이 상황 속에 최민환 씨는 강남에 가서 아가씨들이 나오는 술집을 찾고 술집 안에서 또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이 녹취록을 보면서 너무나 황당했다.
그러니 변호사가 오죽했으면 정말 강력하게 범법 행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뭐 사실 영수증이 있다거나 그 업소에서 결제한 내역이 명확하다거나 거기를 출입하는 CCTV가 있다거나 뭐 그렇지 않는 한은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쉽지 않은 건 어느 정도 팩트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선을 많이 넘은 거 아닙니까? 자, 결국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최민환 씨부터 강경준 씨까지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이라고 하죠. 여기에 막아 낀 게 아닌가. 강경준 씨 최근 뭐 바람을 폈네 안 폈네 말이 많았지만 뭐 황당하게도 아내분이 용서를 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됐습니다. 최민환 씨는 경찰이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의 사태가 명확하게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사실 방송가에서 손절했다라는 것만 봐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좋지 않은 이슈를 몰고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슈퍼맨이 돌아왔던 예능 방송에 출연했던 두 사람의 이 사태를 보고 방송 프로그램에 막아 낀 게 아니냐. 오죽했으면일까요? 애가 무려 3명이었던 아빠 최민환 씨입니다. 독방 육아를 했었던 아내를 집에 두고 강남에 비가 이렇게 범람하던 시기에 야, 이렇게 나가서 업소를 다녔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충격적인 건 가족 대신 업소 예약. 무슨 말일까요? 내용을 좀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히 어떤 여성이나 어떤 해당 업소를 예약해달라를 넘어서서 주변에 숙박업소까지 예약을 도와달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최민환 씨가 휴가를 나왔는데 또 심지어 업소 실장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업소를 예약해달라. 더 이상 이것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특히나 이 업소 같은 경우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합법이지만 소위 단란 주점 아닙니까? 정황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녹취록을 들으면서 가장 황당했던 건 최민환 씨가 굉장히 예약부터 업소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다수의 경험이 없다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담당 변호사들도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방송 삭제를 했지만 구설수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이 강경준 씨를 용서했던 장신영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영상을 방송사에서 삭제를 했었죠. 근데 삭제하면 뭐합니까? 아이들을 일일이 다 공개를 했었고 이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아이들의 얼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것뿐입니까? 최근에 있었던 최민환 씨 사태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에는 이 자녀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들의 저런 구설수가 큰 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가족들 뿐이겠습니까? 최민환 씨가 빠진 2인조 FT 아일랜드. 최민환 씨가 빠지게 되고 두 명이서 2024 일정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랜드 페스티벌에 결국 참석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멤버들이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환 씨도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으니 이 같은 아이돌 출신의 연예인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금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타격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겁니다. 자, 결국에는 가족들 앞에서 유리 씨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었던 최민환 씨 받게 된 처벌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가족들, 심지어 친구, 지인들 앞에서도 이런 행동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강요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죄 항목들이 복합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보면 이 최민환 씨가 사실 얼마나 아내를 강력하게 압박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또 법정에서
조건 만남 등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다. 서로 합의하여 이혼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주고받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남편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최민환 씨와 유리 씨 두 사람의 입장은요, 굉장히 뭐 공갈부터 압박까지 다양한 죄 항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굉장히 길게 이렇게 쭉 변호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리 씨에 대해서 사실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많이 입혔었다라는 겁니다. 업소에 다녀서 이런 매매 행위를 했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결혼 생활 중에 시어머님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이렇게 유리 씨에게 돈을 꽂는 행위까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 앞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체 접촉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지인들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의혹이 있다 보니 이거 최민환 씨가 받게 될 처벌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흥에 굉장히 익숙해 보이는 녹취록이었다. 자, 이 녹취록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최민환 씨가 업소를 다녔다라는 건 2022년 7월 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인 녹취였기 때문인데 제가 딱 한 개의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업소 실장과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최민환 씨가 이 업소 실장을 형이라고 불러요. 형 뭐 하냐? 형 뭐 그 아래에 내 가게 근처 왔는데 클럽 이름 뭐냐? 거기 뭐 새로 생겼나 보다. 여기 여자가 엄청 많다. 중요한 건요. 이때가 최민환 씨가 결혼 생활을 하던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술 먹고 또 전화하는 거야? 라는 업소 실장 말에 형 나 술 사달라. 5시에 마감이냐? 아침까지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일반 술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시다시피 여자분들이 나오는 이 접대가 있는, 그것도 우리가 아는 그냥 술만 따라주는 접대가 아니라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정말 막장까지 가는 그런 접대를 하는 업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민환 씨가 나 혼자 청담동 어슬렁거리고 있다. 오죽했으면 업소 실장이 집에 가라. 그리고 너 휴가면 애기들하고 와이프랑 해서 여행 가라. 그랬더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업소 실장이 오히려 그게 뭐 이상한 소리냐. 아이 맨날 같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 술 먹지 말라고 업소 실장이 말렸지만 안 된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술 마시고 여자들과 놀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클럽 안 좋아한다. 업소 가서 술 먹고 싶다. 진짜 놀고 싶다. 그러면서 호텔 지하에 있는 곳 거기 비싸지 않냐? 안 비싸. 30에 20이야. 자, 이게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주변에 물어보니 30에 20 이런 건 이제 술자리 깔아주는 게 30만 원. 그리고 2차 나가는 게 뭐 20만 원. 뭐 이런 식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을 와이프와 아이들이 있는 결혼 생활 중에 새벽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녹취 음성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여러 번 업소 실장과 통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죽했으면 누리꾼들은요. 업소 실장이 최민환 전화를 피하는 것 같다. 귀찮아한다. 사실 자기네 업소에 데려오든 술을 팔든 뭐 여자와 만남을 갖게 해주든 돈을 버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업소 실장이 이것을 귀찮아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항상 새벽이 되면 전화가 왔고 밖으로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들어본 이 변호사는요. 유흥에 굉장히 최민환 씨가 익숙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뭐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었다. 업소 같은 경우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건 합법이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거. 2차를 나가려면 돈을 주고받는 관계나 어떤 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술집보단 이후 숙박업소,
모텔이나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최민환이 입금하겠다고 말했던 200만 원을 고려할 때 접대의 수위가 의심된다. 녹취만으로는 정말 끝까지 갔는지 입증이 어렵지만 직접적인 증거도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확실한 건 녹취록을 들으면 최민환 씨가 이런 유흥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만약 정말 돈을 주고 이 차를 가는 것이 입증이 됐고 그 횟수가 많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다. 벌금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기소유예가 뭡니까 여러분? 유예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교도소로 갈 거냐 벌금을 내고 말 거냐이지만 우리 흔한 말로 주민등록에 빨간 줄 그인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이 사유로 하게 된다면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다. 최민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뿐입니까? 최민환 씨가 전처였던 유리에 정말 마음대로 손을 대고 이거 보입니까?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돈을 여기저기 집어넣는 그런 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서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공개된 녹취록을 살펴보면 최민환 씨가 오늘 여기 아가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지난번 230만 원 결제해야 하니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모텔도 괜찮다 등의 발언을 하는 것만 봐도 이 차를 갔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런 전문 사건 변호사조차 혀를 내둘렀다라는 것이고 와이프였던 아이들 엄마인 유리 씨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접촉을 마음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최민환 씨는 술에 취해서 장인어른 앞에서 자신의 와이프를 막대한다던가 터치를 막 한다던가 야, 이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태가 사실 당연히 사실상 돈을 주고 이 차를 가는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최민환 씨는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어마무시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함부로 털고 다닐 거였으면 결혼 왜 했냐? 평생 혼자 살지. 유리, 이혼 잘했다. 온 세상에 녹취록까지 들려주며 알려준 거. 총각이면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참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슈퍼맨이 돌아왔다. 최민환 씨의 출연 영상을 모조리 삭제했습니다. 방송가에서 이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최민환 씨 검색을 해보면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최민환 씨 사실 대부분 방송 퇴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송이라고 검색만 해봐도요. 최민환 씨 점점 더 삭제가 되고 하차를 하고 결국 어떤 얘기까지 있었습니까? 활동 중단 조치까지 내렸다. 결국에는 최민환 씨 스스로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활동 중단까지 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잠정 중단이에요. 또 완전한 하차는 또 아닙니다. 참 이게 그룹 멤버들에게도 엄청난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죠. 뭐 프로그램 제작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작진은요, OTT, 포털 사이트, KBS 홈페이지 등 최민환 씨와 자녀들의 일상이 담긴 영상을 모조리 삭제했고 유튜브도 삭제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최민환 씨 녹취록에서 참 황당한 얘기들은요, 놀러 가고 싶다, 아가씨 있냐? 라고 물어봐서 더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 철창행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단독 기사가 올라왔는데 경찰 조사가 착수됐고요. 소환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고 단독 기사가 오후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최민환 씨에 대하여 결국 여러 가지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3팀에 배정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할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제 막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은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지만 아가씨가 없냐? 컨디션 2개 부탁한다. 셔츠에도 아가씨가 없겠냐? 근처에 호텔이 없냐? 은어들을 사용하면서 2차 매매를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이 셔츠 제가 또 물어보고 알아보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술집이냐? 아가씨들이 들어와서 옷을 환복합니다. 근데 셔츠만 입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술집을 다녔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100% 확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공개된 녹취록과 많은 증거들이 경찰 수사까지 착수했다라는 걸 보면 상당한 신빙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초반에 이 최민환 씨를 많이 응원하던 분들의 입장이 많이 돌아서고 있고, 사실 놀랍게도 여전히 최민환 씨가 모함을 당하고 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율희 씨의 일방적인 그냥 이야기 아니냐? 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팩트가 드러나겠죠. 경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가 입증된다면 정말 최민환 씨를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일 것이고 유리 씨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반대로 최민환 씨의 죄가 입증이 된다면 이건 뭐 이런 방구도 내뱉지 못한 채 정말 범죄자로서 낙인 찍힐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환 유리의 이혼 사태에 대하여 많은 대중분들이 아쉬워서였을까요? 굉장히 많은 반응이 양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결혼한 지 5년 만에 많은 예능 방송에 등장하여 자녀들을 키우며 보여줬던 이 젊은 부부의 이혼 소식에 대중분들께서 큰 충격을 받았구나 라는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게 얼마나 큰 빅뉴스였냐면 MBN의 뉴스파이터에도 아이돌 커플로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이 났다.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됐어요. 아마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의 특성상 특히나 아이돌 그룹들 간의 아주 어린 20대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한 소식에 사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번 이혼 사태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만큼 많은 의견과 또 그에 따른 비판, 비난들도 덩달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단순히 안타까움에서 끝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최민환, 유리 이혼 사실에 악플이 난무한다. 양육권이 문제였나? 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집니다. 기사를 보면 아이돌 최연소 부부 타이틀을 가졌던 이 밴드 FT 아일랜드 최민환과 그룹 라붐 출신의 유리가 파경을 맞았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 문제의 시작점이 그 양육비에 달려있지 않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육비에 연관되어 이번 양육권 이것을 최민환이 갖게 되면서부터 더 문제는 커졌다고 합니다. 자, 유리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최대한 심리적인 불안함이 크지 않도록 지금까지 생활하던 공간에서 지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여 아이 아빠가 양육을 하고 있다. 나 역시 그만큼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아이들과 자주 만남을 가지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두 부부가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엄마인 유리가 어떻게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인데 양육을 포기할 수 있냐. 같은 엄마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 양육권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과 이유에 대해 그야말로 많은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두 사람이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연했었던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의 방송이 계속하여 재조명을 받고 있어요. 당시 최민환은 미취학 아동인 세 아이에게 교육비로만 한 달에 800만 원, 또 집에서 1시간 30분이나 소요되는 유치원에 보내는 것까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리는 그 당시에 어느 엄마나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 않냐라고 했고, 이 오은영 박사는 넉넉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유리에게
본인의 결핍 사항을 아이들에게 투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일본 네티즌들은 유리의 교육관이 갈등을 빚게 했을 것이다 라면서 계속하여 지금 이 여론이 움직이고